안녕하세요. 미미의 꿈꾸는 다락방 책 읽어주는 미미입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그 10번째 이야기 하이드의 죽음. 계단 밑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동안 10분이 지나갔다. 폴은 촛불을 옆에 있는 책상으로 옮겨놓은 뒤 집더미 속에서 도끼를 꺼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숨을 죽인 채 발자국 소리가 나지 않게 고양이 걸음으로 살금살금 계단을 올라갔다. 2층 실험실에서는 여전히 신경질 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지킬! 계단을 다 올라간 어터슨이 큰 소리로 외쳤다. 나 어터슨일세. 자네를 꼭 만나고 싶어 왔네. 어터슨은 조용히 지킬 박사의 대답을 기다렸으나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어터슨은 다시 용기를 내어 물었다. 지킬! 대답이 없는 걸 보니 날 만나고 싶지 않는 게로군. 하지만 난 자네를 직접 보고 꼭 확인해야 될 게 있다네. 만약 자네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갈 생각이네. 지킬! 그러니 어서 문 좀 열어주게나. 어터슨, 제발 부탁이니 돌아가 주게나. 그제야 애원하는 듯한 애처로운 목소리가 안에서 들려왔다. 그때였다. 귀를 바짝 곤두세우고 있던 어터슨이 겁에 질려 나직하게 외쳤다. 저건 지킬의 목소리가 아니야. 분명히 하이드의 목소리야. 어터슨은 폴에게 재빨리 큰 소리로 신호를 보냈다. 폴! 문을 부수게! 어서! 폴은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도끼를 힘껏 내리쳤다. 우지끈하는 요란한 소리가 실험실 건물 안으로 울려 퍼졌다. 그러나 붉은 칠을 한 듯한 실험실 문짝은 좀처럼 떨어져 나가지 않았다. 문짝을 다느라 붙여놓은 튼튼한 경첩과 자물쇠 때문에 쉽게 부서지지 않은 것이다. 그때 공포에 떠는 짐승의 외마디 비명소리 같은 것이 안에서 들려왔다. 폴은 마음이 급한 나머지 더욱 힘껏 문을 내리쳤다. 한 번, 두 번, 마침내 5번째 자물쇠가 떨어지면서 문이 부서져 실험실 안으로 넘어갔다. 넘어진 문을 젖히고 안으로 들어서자 실험실은 마치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했다. 두 사람은 섬뜩함을 느끼며 몸을 움츠린 채로 실험실 안을 둘러보았다. 조용한 실험실 안에는 램프가 환하게 켜져 있고 불꽃이 일렁이는 난로 위에 주전자의 물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 그 옆의 탁자에는 아직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가 얌전히 놓여 있었다. 책상 서랍은 그대로 열려져 있었고 책상 위에는 서류가 가득 펼쳐진 채 놓여 있었다. 약품으로 가득 찬 유리장만 없었다면 그저 흔히 볼 수 있는 평화롭고 아늑한 방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때였다. 조심조심 실험실을 살피고 있던 어터슨과 폴은 갑자기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섰다.
방 한가운데에 아직도 실룩실룩 경련을 일으키면서 쓰러져 있는 어떤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닌가. 어떻슨가 폴은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똑바로 눕혔다. 그러자 에드워드 하이디의 험악한 얼굴이 나타났다. 하이디는 마치 남의 옷을 얻어 입은 듯 헐렁한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건 바로 지킬 박사의 옷이었다. 하이디는 얼굴 근육을 실룩거리고 있었으나 목숨은 이미 끊어진 상태였다. 그는 깨진 조그만 유리병을 손에 꼭 쥐고 누워 있었는데 거기서 강한 약품 냄새가 풍겨왔다. 그 유리병과 실험실 안에 자욱하게 퍼진 독한 약품 냄새로 어떠스는 하이드가 자살했다는 것을 알았다. 너무 늦었어.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든 벌을 주기 위해서든 우리가 조금만 더 일찍 왔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축 늘어져 있는 시체를 들여다보던 어떠스는 신음하듯 중얼거렸다. 하이드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야. 자, 이제 남은 건 자네의 주인 지킬 박사의 시체를 찾아내는 일뿐일세. 실험실은 거의 2층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길쭉을 향한 나머지 2층 일부가 지킬 박사의 실험실이었다.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교실에서부터 복도가 뒷문으로 이어져 있고 지킬 박사의 실험실도 계단으로 이어져 있었다. 그 밖에도 건물 안에는 침침한 헛간과 지하실이 있었다. 어떻슨가 폴은 실험실 건물을 구석구석까지 모조리 조사하며 돌아다녔다. 헛간은 텅 비어서 먼지만 풀풀 쌓여 있었다. 지하실에는 자질구레한 물건들이 가득 쌓여 있었는데 대개는 전에 살던 집주인이 이사갈 때 남겨놓은 것 같았다. 게다가 지하실 문에는 거미줄이 잔뜩 쳐져 있어서 어터슨의 얼굴에 걸렸다. 그걸로 보아 지킬 박사는 이 지하실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보아도 죽었는지 살았는지 지킬 박사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혹시 복도에 깔린 돌 밑에 파묻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폴은 복도 바닥에 귀를 댄 채 돌을 두드려 보았다. 살아서 도망갔을지도 모르지. 어터스는 이렇게 말하며 골목 쪽으로 나 있는 문을 조사하러 나갔다. 하지만 거기에도 자물쇠가 단단히 채워져 있었다. 게다가 바닥에는 잔뜩 녹이 쓴 열쇠가 떨어져 있는 게 보였다. 이 열쇠는 사용한 지 꽤 오래된 모양이군. 어터슨이 말하자 뒤따라온 폴이 열쇠를 주워 들고 있었다. 보세요, 선생님. 이렇게 부서져 있지 않습니까? 누가 마구 밟아버린 모양입니다. 정말 그렇군. 부러진 부분까지도 녹이 슬어 있어. 아무래도 알 수 없는 일이야. 폴, 다시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세. 두 사람은 계단을 올라갔다. 실험실로 들어간 두 사람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하이드를 흘낏 쳐다보곤 다시 그 안을 샅샅이 조사했다. 벽에 붙어있는 책상 위에는 무슨 화학 실험을 했던 흔적이 남아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유리 접시들에는 각각 양이 다른 하얀 소금처럼 생긴 가루가 담겨 있었다. 모두 마치 실험을 하다가 그만둔 것처럼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이건 제가 주인님께 보내드린 것과 똑같은 겁니다. 접시 위의 가루를 살피던 폴이 고개를 들어 어터슨에게 말했다. 그때 주전자의 물이 끓어 넘쳤다. 그 소리에 흠칫 놀란 두 사람은 난로 옆으로 갔다. 난로 가까이에는 안락 의자가 끌어당겨져 있었으며 그 팔걸이 옆에는 찻잔이 놓여 있었다. 찻잔 안에는 설탕까지 넣어져 있었다. 선반 위에는 대여섯 권의 책이 얹혀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권은 펼쳐져 있었다. 그것은 종교에 대한 책이었다. 방안을 여기저기 살피던 두 사람은 마침내 커다란 거울 앞에까지 왔다. 두 사람은 거울 속을 들여다보면서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러나 거울에는 천장에서 어른거리는 붉은 불빛과 유리장에 번쩍이는 불빛, 그리고 두 사람의 새파랗게 질린 얼굴 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선생님, 이 거울은 여기서 일어난 무서운 일들을 다 지켜보았겠지요. 폴이 마치 누가 엿듣기라도 하는 것처럼 어터슨의 귀에 대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 거울은 정말 기분이 나쁘군. 그런데 지킬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커다란 거울을 여기에 두었을까? 어터슨이 이상하다는 듯이 말했다. 정말 이상합니다. 두 사람은 서류가 잘 정리되어 있는 책상 위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책상 위에는 서류가 가득 쌓여 있었다. 맨 위에는 지킬 박사의 글씨로 어터슨이라고 쓴 커다란 봉투가 있었다. 어터슨이 봉투를 뜯자 그 안에서 몇 장의 서류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하나는 유언장이었다. 6개월 전 어터슨이 지킬 박사에 돌려준 바로 그 유언장이었다. 어터슨은 유언장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러나 6개월 전과 달라진 건 거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달라져 있었다. 지킬 박사의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이 에드워드 하이드가 아니라 바로 게브리얼 존 어터슨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닌가? 도대체 무슨 일이지? 뜻밖의 내용에 어터슨은 깜짝 놀랐다. 어터슨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폴을 쳐다보다가 다시 서류를 보다가 또 바닥에 쓰러져 있는 시체로 눈길을 옮겼다. 휴, 이거야 원. 도무지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군. 어터슨이 고개를 절레절레 내저었다.
그렇다면 하이드도 이 서류를 보았겠지. 유언장에 자기의 이름이 없어진 걸 보곤 아마 불같이 화를 냈을 거야. 그런데도 이 유언장을 찢어버리지 않았다니 좀 이상한 일 아닌가? 어터스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다음 종이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지킬 박사가 쓴 짧은 편지였다. 거기에 쓰여 있는 날짜를 보고 어터스는 깜짝 놀라서 외쳤다. 폴! 이거 보게! 지킬 박사는 오늘도 이 실험실에 있었어. 그렇다면 그렇게 짧은 시간에 박사를 살해해서 시체까지 없애버릴 수는 없었을 거야. 박사는 틀림없이 살아있을 것세. 분명히 어디론가 달아난 게야. 하지만 어째서 달아난 것일까? 그렇다면 하이드도 자살한 게 아닐지도 몰라. 폴, 지킬은 아마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고 당황해서 숨어버렸을지도 모르겠군. 하여튼 우리가 섣부르게 일을 처리한다면 자네 주인은 파멸을 당하게 될지도 모르네. 선생님, 그 편지를 읽어보시지요. 당황해서 소리를 지르던 어터스는 폴의 말에 정신을 차리고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어터슨, 이 편지가 자네 손에 들어갈 무렵이면 난 아마 행방불명이 되어버렸을 것에. 어떻게 행방불명이 될지는 나도 미리 알 수가 없다네. 그러나 내 예감과 지금 내 상태로 미뤄볼 때 이제 점점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히 말할 수 있네. 어터슨, 자네는 우선 레니언이 자네에게 남겨놓은 편지를 읽어보게나. 그런 다음 뭔가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동정받을 가치도 없는 이 불행한 친구의 고백을 읽어주게나. 자네의 어리석은 헨리 지킬. 서류가 하나 더 있었지? 편지를 읽고 난 어터슨이 폴에게 물었다. 예, 여기에 있습니다. 폴은 책상 위에 단단히 봉해둔 두꺼운 서류 봉투를 건네주었다. 어터슨은 그것을 주머니에 넣으면서 말했다. 이 서류에 대해서는 난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을 생각이네. 자네도 자네 주인이 죽었던 어디로 도망쳤든 우선은 그의 사회적인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았으면 하네. 아, 벌써 10시로군. 나는 집으로 돌아가서 이 서류를 읽고 오겠네. 한밤중까지는 다시 올 테니 그 다음에 경찰에 알리도록 하세. 네, 선생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잠시 뒤 두 사람은 계단을 지나 실험실 건물을 빠져나와서 문의 자물쇠를 잠갔다. 어터슨은 아직도 현관의 난로 주위에 모여 웅성거리고 있는 하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지킬 박사의 집을 나왔다. 그리곤 이 수수께끼를 풀어줄 2개의 서류를 읽기 위해서 불이 나게 자기 집으로 향했다.